제가 대학 생활하면서 실제 어떤 우리가 그 시각을 그리는 방법만 가르쳐 줬지 왜 그려야 되는지 어떻게 그려야 되는지 그려놓고 뭘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될 것인지 어떻게 철학해야 될 것인지 그런 것들을 몰랐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럴 바에야 차라리 좀 동양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자 해서 갔던 게 실은 이제 중국이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미술을 서양화를 전공했거든요. 근데 이제 미술을 전공하다 보니까 궁금한 게 이제 많잖아요. 뭐냐면 서양식으로 배웠는데 배운 게 없으니까 가려고 했잖아요. 공부를 하러. 근데 이제 동양이니까 동양 철학을 또 배우러 이제 가고 이제 그런 사이에서 이제 시각이라는 미술인이니까 시각이라는 걸 가지고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고민했던 게 이제 판화죠. 그게 이제 인쇄술. 그러니까 이 동양에서 거의 뭐 천년, 뭐 서양보다 1000년 이상이 앞선 어떤 그런 인쇄술을 토대로 해서 시각적인 방법을 배워보자 해서 배웠던 게 동양 판화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동양의 전통 판화인데, 이게 있죠. 우리가 이제 저도 어렸을 때부터 느꼈던 게 뭐냐면 옛날 사람들은 되게 멍청하고 원신이라고 생각을 해본 적은 없어요. 근데 대체적으로 그런 식으로 많이 생각을 하죠. 과학이 발전하면 훨씬 더 똑똑해지고 많이 보고 다양해지니까 그게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착각하는 부분들이 있죠. 왜냐하면 깊이 면에서는 엄청난 차이가 나죠. 근데 사유하는 깊이는 우리 선인들이 엄청난 어떤 철학의 깊이를 가지고 있었죠.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게 되게 좀 궁금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인쇄술을 하면은 일단 문자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사용하는 종이라는 거, 그 다음에 그 종이에서 나오는 동양미술의 어떤 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지혜의 바다죠. 어떤 동양 판화라는 자체가. 그런 것들을 이제 배우기 시작했죠. 이제 그러면서 조금, 뭐랄까. 근데 저는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제가 그 배우고 싶어 했고 배웠던 부분들이 어떻게 하면 화면에 그런 사상을 넣을 것인가, 내가 생각하는 철학 개념을 넣을 것인가 하고 해서 이제 배우게 됐던 게 이제 동양의 전통 판화인데, 이제 그 전통 판화 속에 이제 그 동양인이 사유하는 방법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안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어떤 뭐랄까 우리가 우리가 그냥 감으로만 생각했던 어떤 데이터라든지, 그러니까 교육의 데이터도 들어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나오는 기술의 데이터도 다 들어있고, 여러 가지가 들어있는데, 그걸 하면서 저는, 동양 철학이라는 게, 그냥 뭐 우리가 생각하는 막 무슨 우주 철학, 막 무슨 뭐 감으로 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데이터가 있는 철학이구나라는 이제,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경험적인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계속 하면서 습관화 시켰던 어떤 그런 부분들을 데이터화해서 시켜서 만들어냈던 어떤 그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한 3년 정도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전통 판화 형식을 가지고 3년 정도 이제 공부를 하는 게 이제 어떤 형식이냐면, 대체적으로 재료적인 걸 많이 이제 공부를 하죠. 이제 첫 번째 이제 재료적인 공부를 했던 게 이제 종이하고 먹, 그 다음에 물감, 이 세 종류를 많이 연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가지고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정신적인 것, 그 다음에 옛날 선인들이 어떤 형식으로 그것을 써서 판화를 만들었고 동양화를 만들었고, 이제 그런 것들이죠. 그런 걸 공부하다 보니까 이제 한 3년 정도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창작 판화를 이제 하게 됐는데, 그 창작 판화, 이게 제가 지금 전시하고 있는 게 보면은 한국 사람들이 보면, 뭐 좀 중국적이고 일본적이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실제 중국인이나 일본인들이 보면, 이게 뭐 이런 게 한국적이야 이래요. 왜냐하면 거기 없으니까. 저는 이제 중국에서 공부를 해오니까 중국 건 줄 알아요, 실은. 근데 중국 애들은 거기서 공부했어도, 내 한국 이런 식으로 파나요?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거기에도 없으니까. 근데 이제 저만의 어떤 형식을 이제 만들어내고, 그걸 이제 습득했던 거죠. 그게 이제 어떻게 창작으로 이제 나오는 과정이 됐는데, 제가 99년도에 한국을 들어와서 이 수입하나 전시는 딱 한 번 했어요, 지금까지, 한국에서는. 왜냐하면 이제 개인전을 한 번 했는데, 이게 너무 예쁘고, 표면적으로 아름답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빨려 들어가요.
거기 내면에 숨어 있는 철학 개념이니 사유 개념이니 이런 것들이 싹 물론 이제 그게 필요 없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이제 요구했던 그런 부분들이 너무 이제 표피적으로 가다 보니까 이래가지고는 저의 철학을 담을 수 없겠구나. 그래서 이제 거의 이제 외부에서만 활동할 때만 조금씩 하고 제 회화 작업을 위주로 작업을 했죠. 그동안 한 20년 동안 하면서 이제 내부적으로는 제가 이제 이걸 아무래도 철학 개념으로 체계화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이는 어떤 조형적인 창작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동양인이 생각하는 철학의 뭐랄까 어떤 사유, 이게 동양인의 시각으로 동양인이 사유하는 방법을 표현하는 것도 다르잖아요. 그런 것들을 최근에 이제 다시 그걸 만들어냈죠. 그래서 꾸준히 어떤 그런 연구한 결과들이 지금 이번에는 한 서너 점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다시 체계화해서 제가 이제 최종적으로 이런 그 판화를 전시를 하고 이제 비춰주고 싶은 이제 내용이 이제 목적이 뭐냐면 그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미술 체계, 그러니까 그 우리가 교육받아 온 지금도 거의 다 이제 그 동양화도 사실 서양식으로 우리가 지금 교육을 받고 있거든요. 근데 그 우리가 한국인의 눈으로 한국인의 미술이 과연 뭔가라고 이제 판단했을 때 저 같은 경우는 일단 한국인의 철학 속에서 나와야 되는 부분은 정확할 것이고, 그러니까 서양인이 바라보는 한국 미술이 아니라 그냥 이제는 진짜 한국인이 바라보는 한국 미술이 어떤 것이어야 될 것인가, 이제 그런 고민을 많이 했죠. 그 중에서도 이제 제가 좀 고민했던 부분들이 한국인의 추상 미술, 그러니까 한국인이 서양식의 추상 미술이 아니라 한국인이 과연 어떤 물질을 배제하고 진짜 이제 어떤 추상의 세계로 갔을 때 어떤 그런 추상 미술이 과연 무엇일 것인가라고 했을 때 이제 그 개념을 제가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제가 이제 창작하는 방법의 이제 일종이죠. 그래서 이번 전시 같은 게 좀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보시면은 조금씩 아마 이해가 갔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각 체계.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철학하는 방법이 동양인들은 어떤 걸 생각을 하고 사물을 관찰을 하고 관찰을 한 방면이 아니라 수십 방면으로 해서 관찰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파악을 하고 그게 이제 시각화돼서 화면에 그림이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인데 이번 전시 같은 경우 좀 복잡하게 제가 설명을 했지만 좀 그런 것들이 좀 총괄적으로 좀 들어있다고 보죠.